일본 고대사의 이야기인데, 일본 열도를 개척한 이들은 우리 선조들이었다. 북쪽에서 저 위에 북만주 쪽에서 내려온 우리들의 조상들, 다시 말해서 예맥족이라고 하는 큰 그룹 군 안에 이제 한반도에 내려와서 이제 고구려를 건국하고 그 밑에 또 백제와 신라가 이어지고 가야가 이어지고 바다 건너서 일본 열도까지 넘어가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 그 중에 주목하는 것은 일본 열도 땅입니다. 일본 열도 땅을 개척한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른 시기에는 가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을 이어받는 이들은 백제인들이었다. 그래서 이 연대로 보면 3세기, 4세기, 다시 말해서 200년대, 200년대쯤 되면 벌써 이 일본 열도 초기에 도착했던 큐슈와 그리고 시마네현, 도토리현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내려와서 지금의 일본의 제1 수도였던 교토 지역, 그리고 그 밑에 쪽 오사카와 나라 지역에 와서 200년대부터 정착해서 살았던 이들은 가야인들이었고, 그리고 30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백제 땅에서 건너오는 이들이 이제 400년대가 되면은 거의 엄청난 숫자의 백제인들이 넘어오게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400년 이전까지는 지금의 히가시 오사카 동편자락의 산자락에 살았던 가야인들 중심의 생활이 이제 400년대부터는 더 확장이 되어서 그 야마토강을 기점으로 그 밑에 쪽으로 이 백제인들이 거점을 마련했고, 그것을 이제 훗날의 사람들은 치카츠 아스카 또는 가와치 아스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서 그 산맥을 넘어서 이코마 산맥하고 공고야마 산맥 그 중간에 있는 지금의 165번 도로, 그리고 야마토강 그 줄기를 따라서 더 산맥을 넘어 들어가면 지금의 나라라고 하는 분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모여서 산 이들이 500년대, 600년대에 걸쳐서 산 이들이 우리 조상들의 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안 다룬 게 뭐냐면, 왕권에 있어서는 가야계가 먼저 들어와서 권력을 쥐었고, 그 다음에 이제 15대 왕이라고 하는 웅진왕 때부터는 이제 백제계가 권력을 통합하게 되는 그런 시대인데, 이 왕권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그 국민들, 백성들,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왔고 무엇을 갖고 왔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유발이 됩니다. 사실상은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기 가야인들이 한반도 땅에서 열도 땅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두 가지 테크놀로지, 오늘날 얘기하면 거의 반도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철 기술, 그리고 토기 제조도 단순 토기가 아니라 이 경질 토기, 다시 말해서 그 불꽃무늬 토기라고 하는 이 아라가야 지방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그 스에끼라는 용어를 쓰는데, 경질화된 토기 기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의 선주민들, 먼저 살았던 선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야인들은 거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가야인들을 나중에 이제 신격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고진이라 그래요. 아라카미인데 사실은 읽을 때는 아라카미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라자가 들어가는 걸 일본인들이 싫어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고진, 그래서 황진 이렇게 읽어버려요. 어쨌든 가야인들이 거의 신격화돼 버릴 정도로 그 테크놀로지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철기는 전쟁에 필요한 모든 도구들, 무기에서 시작해서 말과 사람이 뒤집어 써야 되는 투구와 갑옷,
그리고 이제 농기구, 그리고 또 식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집 안에서 필요한 토기, 식생활에 필요한 토기, 또 뭐 제사에 필요한 토기, 또 생활에 필요한 토기들을 만드는 기법을 이제 가야인들이 갖고 와서 그냥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갖고 와서 살았고, 그리고 지배자로서 200년대 300년대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400년대 들어가면서 웅진 땅에서 오는 오진왕이라고 하는 이 광개토 대왕 호태왕을 피해서 넘어온 이 백제 유민들, 그 백제 유민들의 숫자가 이전에 가야에서 넘어온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넘어오게 돼요. 무려 400년대 초반이 되면 이 웅진왕조에 이 400년대 초반이죠. 400한 20년대쯤 됐으려고 보는데 17개 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넘어왔다. 현이라는 게 지금부터는 군 단위란 말이에요. 군 단위에서 그 많은 인원들이 넘어왔다는 건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이 일본 열도 땅에 왔다는 거죠. 이민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민은 맞는데 귀화라고 볼 수는 없죠. 도레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반도 땅에서 넘어왔다 그래서 이제 도레인.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그때부터 이미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가라히도라고 불렀어요. 한인이라고 불렀어요. 한반도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가라히도, 다시 말해서 좋게 얘기하면 도레인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가라히도 그러면은 사실은 선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 반갑지 않죠. 그런데 워낙 많은 인원들이 넘어왔고, 그들 또한, 백제인들 또한 그냥 넘어온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인원들 속에 또 다른 기술들을 갖고 들어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기술을 전래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갖고 온 기술들, 대표적인 것들. 이제 이 웅진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다시 말해서 근초고왕이 일본 열도 땅을 한번 이 평정을 하면서 터 다지기를 하면서 이 담노제의 한 일환으로 이 오사카 지역에는 누구를 두었냐면 이 외왕지라고 하는 인물을 그 지배자로 세웠어요. 외왕지가 어디서 등장하느냐? 바로 이 그 칠지도의 명문에 그 이름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외왕지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외왕지라고 하는 인물은 모노노베시의 조상에 해당되는 인물이에요. 나중에 이제 모노노베시 호족은 역사에 등장하니까 그 역시도 빼도 박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노노베시의 조상에 해당되는 지가 두 명이 있어요. 첫째는 모노노베시의 직계 조상인 우마시마지라고 하는 인물이 기록에 나오고, 또 그 동족인 이제 나중에 오와리족의 조상이 되는 다카쿠라지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라는 호칭은 아마도 지배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와케가 등장하기 때문에 닭개가 등장하고, 그래서 지라는 호칭은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한국에서도 삼국시대에 보면 백제 왕을 갖다가 그 귀족 집단에서는 어하라라고 불렀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부르질 못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냐면 건길지 이렇게 불렀거든요. 건길지. 그래서 이 지는 아마도 높은, 그게 오늘날에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아버지, 할아버지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민간에 내려와서는. 그런데 어쨌든 외왕지에게 칠지대를 이제 전달해 주는 이야기가 이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노노베시족의 조상인 가야인들의 조상은 중시조가 바로 우마시마지라는 인물이에요. 이 우마시마지에게 다시 말해서 이 외왕지에게 이 칠지도를 하사한 칠지도의 주요 인물은 근초고왕과 근구수왕,
세자는 근구수왕이고 근구수가 나중에 왕이 되기 때문에 축하 차원에서 그 담노를 책임지고 있었던 외왕지에게 이 칠지도에 이 칼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왕치가 또 다른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백제 땅에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이 천자문, 왕인 박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국은 일본 열도 땅에 그동안 없었던 문자를 가져온 이 또한 이 외왕치라고 보여져요. 그게 이제 400년대 초반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백제에서는 이 300년대 말 400년대 초에 이 바로 웅진왕이 넘어오면서 그냥 넘어온 게 아니라 얼마 안 있다가 반도 백제 땅에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무려 17현에 해당되는 군 단위에 해당되는 인원들이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주요 기술이 뭐냐면, 자, 살아야 되니까 건축 기술, 집을 짓는 기술, 그리고 이제 이 지배자들의 왕궁에 해당되는 그 왕궁을 축조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또 먹고 사는 데 있어 중요한 게 옷이잖아요. 옷을 배를 짜는 기술을 가져온 사람들, 또 논을 경작을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보다 많은 생산을 위해서 밭에다가 물을 대서 생산하는, 그래서 밭전자가 사실은 원래는 논으로 바뀌는데, 그래서 물을 대서 그러니까 벼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식주에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400년대 중반부터 건축물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토기하고 철기는 이미 있었고, 가야인들에 의해서 들여와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옷자는, 그래서 이제 성씨들이 하나씩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붙여지는 호칭에 배라는 게 붙습니다. 부라고 그러죠. 무슨 부, 경제기획부, 외교부 할 때 그 부, 오늘날 쓰는 그 부인데, 일본서는 그래 베노타미라 그래요. 부민이라고 써놓고 베노타미. 그래서 이 부자가 들어가면 기술자 집단이에요. 그냥 아무나한테 부를 붙이지 않고 뭔가 있는 사람들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 기술 중에 이제 이 대표적인 기술자 성씨가 등장하는데, 그게 아야씨입니다. 아야씨는 동한이라고 쓰고 한이라고 쓰고 한나라 한자요. 그래서 그걸 아야라고 읽는데, 앞에다가 동을 붙여서 히가시아야, 그리고 서를 붙여서 니시아야 이렇게 하는데, 그 아야씨가 했던 일들은 엄청납니다. 건축에서 시작해서 이 궁궐 내 경영이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이제 국가 단위가 서서히 형성이 되니까, 야마토 정권이 형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이제 관리들 속에 아야씨가 포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타씨가 또 동시에 들어와요. 진인데, 일본인들은 이걸 다 중국에서 왔다라고 이제 애둘러 얘기하는데, 다 백제인들입니다. 백제 쪽에서 왔고, 가야나 신라 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하타오리라 그래서 이 배틀 짜는 기술을 갖고 들어와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옷 짜는 기술, 배 짜는 기술, 그것을 이제 하타오리라 그러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니시키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일본 성씨 중에 니시코리라는 성씨가 생기게 돼요. 그 한국인들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후손이야. 당시에 우리 옆 동네에 이 니시키오리라는 이제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조상이. 그러니까 자신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조상이 한국인이라는 걸. 왜 그러냐? 여담이지만 자기 첫사랑이 제일교포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빵 터졌습니다. 어쨌든 그 아야씨, 그리고 지인씨, 하타씨 등등이 들어와요. 뭐 여러 성씨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이전 성씨들은 이제 이 한의화를 만들었던 이들을 하지씨라 그랬어요. 하지씨. 그리고 이제 하지씨에서 이제 스가라는 이
성씨가 나와요. 그 스가와라 미치자네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스가와라 미치자네나 하지에 해당되는 이름들은 가야 계통이고, 모노노베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호족을 형성하게 되는 소가씨, 그리고 해그리, 그 다음에 또 서편자락에 살았던 사람들, 가츠라기, 이런 이름들은 다 백제에서 넘어온 사람들의 성씨예요. 그래서 호족 집단의 성씨들이 형성이 되고, 이제 기술자 집단의 성씨들이 대표 성씨가 아야씨. 그래서 아야씨는 동한, 서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제 초기에 백제인들이 이 산자락을 중심으로 야마토강 남쪽,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성산,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이제 이어지는 공고야마, 금강산맥군 서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초기에 살았던 니시아야시, 다시 말해서 서한시가 이제 나라 분지로 들어오면서 동한시, 다시 말해서 히가시 아야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쪽에 살았던 아야시를 가와치 아야시, 그리고 동쪽에 살았던 아야시들을 이제 아스카 아야시, 이렇게 야마토 아야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무려 17개 군 단위, 현 단위에 살았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이제 백제인들이 넘어오면서 이 오사카 지역은, 이 동편 오사카 지역은 완전히 이제 우리말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산맥군을 넘어서 이제 나머지 200년 기간 동안 500년대와 600년대를 살았던 곳이 바로 지금의 나라현 밑에 자락, 다시 말해서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위쪽, 아래쪽, 서쪽, 동쪽을 중심으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역사의 시간들은 한국에서의 백제는 언제 때냐면 바로 성왕 때부터 시작해서 좀 더 일찍은 이제 그 아버지에 해당되는 바로 그 무령왕, 성왕, 위덕왕, 그리고 두 개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의자왕, 무왕 의자왕, 이 시기가 이제 일본 열도 땅에서는 중심이 어디냐면,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중심 지역은 지금의 나라현에 바로 이 165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남쪽, 다시 말해서 이 가시하라, 또 사쿠라이, 텐리, 그 밑에 쪽, 이렇게 아스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200년 기간 동안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식의 모든 문화를 갖고 온 거예요. 건축물에서 시작해서 옷 짜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벼를 바탕으로 이제 일본은 습하니까 바닥을 온도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게 잘 먹히질 않아서 뭘 하냐면은 다타미 문화가 들어와요. 이 다타미를 짜는데 그 짜는 기술이 배 짜는 기술하고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한국에서는 한평에 가면 뭐 짜는 기술이 조금 남아 있냐면, 그 왕골을 가지고 화문석을 짜는 기술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요. 너무 아쉬운데 그거 꼭 보존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이 일본 열도 땅에 와서 이 다다미 짜는 기술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왕골이 일본 열도 땅에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다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왕골이 아닌 왕골 스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스가와라가 거기서 나와요. 이 일본 열도 땅에서는 이구사라고 하는, 이 쿠사가 이제 풀이란 뜻이고, 이구사라고 하는 이 갈대같이 생긴 그것이 이제 많이 재배되다 보니까 그걸 갖고 이제 다다미를 짜기 시작합니다. 다다미도 우리 조상들이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직물 짜듯이 짜서 그 안에다가 이제 볕단을 넣은 거죠. 오늘날은 스타이로폼을 넣지만 옛날에는 볕집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이 모노노베시의 우지진자라고 하는 그 이소노카미에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이 제사를 지내요. 그때 보면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에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김치
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김치의 원재료인 배추하고 무가 꼭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올라가냐면 와라지라 그래서 이 볕단 다시 말해서 이 볕단 그리고 이구사가 같이 올라가요. 너무 재밌게도 그거 짜는 기술을 백제인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거 집 짓고 바닥 깔고 온돌 넣고 온돌 없으면 그냥 이구사로 하고 다시 말해서 타타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만드는 토기 가야인들이 다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철제 농기구들 가야인들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농사 지을 때 농기구들 가야인들이 만들었고 농사 기법 가야 백제인들이 와서 이 농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밭을 논으로 바꾸어서 물을 대해서 전수답이라 그러나요? 이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다 알려주고 스스로들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쌀을 생산하고 또 배추와 무를 생산해서 거기서 김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인들의 문화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한반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넘어와서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 이게 언제부터 바뀌기 시작하느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일본 문화로 바뀌는 것은 700년대 이후라 그랬잖아요. 700년대 이전까지는 그냥 한국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심지어는 윷놀이, 유판이 수도 없이 발굴이 됩니다. 윷놀이. 그 다음에 떡치는 문화, 다시 인절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 짠지라 그러죠. 이 배추를 이제 절인 것을 오래 삭혀서 이제 만드는 삭히는 문화. 다시 말해서 퍼멘테이션 하는 문화 또한 우리들이 이 일본 땅에 와서 살면서 이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날에도 이 나라즈케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절이는 문화가 발달한 이유도 그게 발전해서 이제 오스시가 된 거예요. 절여서 이렇게 먹는 스시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이 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흔적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무려 이제 1300년 이상이 지나면서 700년대 들어가면서 그 천무천왕조에 그가 오와마 황제가 600년대 말까지 이제 왕인데 모든 시스템을 이제 백제 중심 아니고 가야 중심 아니고 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중심으로 이제 이끌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 후에 등장하는 후지와라 씨가 아주 철저하게 이 한반도와 관련된 거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면서 오늘날의 일본국의 문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700년 이전까지는 우리 조상들의 문화인데 지금은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다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우리 후대들이 해주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